안녕하세요. 상군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엑셀 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표입니다. 그런데 이 표를 갖다가 컨트롤 T 단축키를 이용해서 머리글 포함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이 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표가 아니고 엑셀에서 말하는 표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표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상황별 메뉴 탭인 이 표에 해당되는 메뉴 탭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 표 스타일 옵션에서 줄무늬행을 없애볼게요. 자, 똑같이 생겼죠? 우리가 알고 있는 표와. 자, 이 상태에서 이 표에 대한 명칭들, 세부 명칭들을 알아볼 텐데요. 자, 이렇게 세로로 돼 있는 부분을 필드라고 부르고요. 자, 이 부분 표 제목행을 갖다가 머리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머리글을 제한 나머지 행 부분을 레코드라고 부르고요. 이 데이터가 있는 부분을 갖다가 데이터, 그리고 전체를 갖다가 모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절대상대 혼합 참조가 아니고요. 엑셀표에서는 이렇게 구조적 참조의 형태로 내용이 받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외워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등호를 넣고요. 등호를 넣기 전에 이 표를 갖다가 이름 정의를 먼저 해볼게요. 자, 이 표를 갖다가 판매 리스트라고 한번 이름을 정의를 해볼게요. 판매 리스트, 엔터. 자, 등호를 넣고 판매 리스트.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글씨가 변하면서 이 표가 지정이 되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대괄호를 넣고 이 밑에 드롭다운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 중에서 모드를 클릭해 보시면 샵 모드. 자, 여기 보시면 표 이름의 샵 모드가 머리글과 값 모드를 참조한다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 참조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 엑셀표로 전환을 했을 때 특징들이 있겠죠. 그 특징들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세부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엑셀 표 기능의 특징입니다. 셀 주소 대신 필드명으로 수식이 입력된다. 방금 전 보였던 구조적 참조로 수식이 입력이 되고요. 자, 수식 입력 시 나머지 영역에도 자동으로 자동 채우기가 된다. 자, 이 부분. 자, 일단은 이 부분을 갖다가 엑셀 표로 전환을 해 볼게요. 컨트롤 A를 눌러 주셔서 전체 지정을 해도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T 표로 전환을 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엑셀 표로 전환이 되고, 자, 필터가 자동으로 생겼죠. 필터가 자동으로 생겼고, 만약에 난 필터가 필요 없다 그러면 필터 단추를 클릭하시면 필터가 해제가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줄무늬행도 필요 없다 이렇게 없앨 수 있고요. 자, 이 옆에다가 판매 금액이라는 필드를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판매 금액, 엔터. 자, 자동으로 표 범위가 확정이 된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등호를 넣고 판매 수량을 클릭해 주게 되면, 자, 대괄호의 골뱅이 판매 수량이 나오고요. 이게 이제 구조적 참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판매 수량 곱하기 단가, 엔터. 자, 자동으로 나머지도 다 채워지는 게 지금 1번과 2번의 내용을 지금 이야기한 것이고요. 자, 3번 모든 데이터를 한 줄로 요약해주는 요약행. 자, 부분합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슬라이서를 사용할 수 있다. 자, 활성화된 탭에 가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약행이라고 있어요. 표 스타일 옵션 그룹에. 자, 요약행을 클릭해 주게 되면, 자, 이 밑에 요약행이 추가가 되면서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브토탈 함수,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평균, 개수, 숫자 개수, 최대, 최소값, 합계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죠.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슬라이서. 슬라이서 같은 경우는 이 도구 그룹에 보시면 슬라이서 삽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서 삽입을 누르게 되면, 자, 원하는 필드, 자, 지점명과 제품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슬라이서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슬라이서를 나는
요게 이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나열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간을 좀 덜 차지하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 보시면 슬라이서 스타일이라고 또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슬라이서 스타일로 해서 변경을 해줄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 그리고 여기서 동함점을 딱 이렇게 클릭해 주게 되면 이렇게 동함점만 필터링이 되고, 다시 이 깔때기 모양 X를 해서 필터를 지워줘도 되고요. 자, 음료수만 보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슬라이서를 없앨 때는 지정된 상태에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슬라이서를 없애주면 됩니다. 자, 이 요약행도 마찬가지죠. 활성화된 탭에서 요약행을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거를 갖다가 일반 표로 전환을 할 때는요, 표 스타일에서 스타일 없음, 범위로 변환, 얘를 클릭해주면 다시 일반 범위의 표로 바뀐 거죠. 자, 3번까지 해봤고요. 4번, 자동으로 확장되는 데이터 범위와 디자인 서식. 자,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디자인 서식은 뭐 판매 금액을 하면서 디자인 서식이 자동으로 확장되는 건 봤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 자동으로 확장되는 데이터 범위인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함수 수식의 참조 범위가 자동으로 확장되는 내용이 있고요. 피벗 테이블의 원본 데이터 범위가 자동으로 확장되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서밋 함수를 이용을 해서 지점별 판매 금액을 구해볼게요. 이 표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지점별 판매 금액 집계죠. 합계 금액이죠. 그래서 서밋풀을 이용을 해서, 자, 서밋풀을 함수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오고요. 먼저 조건 범위, 레인지 범위죠. 자,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로 바꿔주고, 그리고 두 번째가 지점명 조건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인수는 판매 금액이 더할 범위죠. 여기서 F4를 눌러서 가로 닫고 엔터.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데이터를 제대로 가져왔는지 한번 볼까요? 자, 합계를 눌러서 엔터. 730만 원이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730만 원 제대로 값을 가져왔네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게 되죠. 이때는 컨트롤 X, 컨트롤 V. 자, 데이터를 가져왔을 경우에 수식의 참조 범위가 H4부터 H11, L4부터 L11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참조 범위를 넓혀 줘야지만이 제대로 된 값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될 때마다 이렇게 참조 범위를 넓혀주고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자, 이 내용이 자동으로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원복을 해보자면, 자, 이 내용에서 여기를 갖다가 컨트롤 T를 눌러서,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엑셀표로 전환을 한 다음에, 자, 이 부분을 컨트롤 X, 컨트롤 V. 자, 자동으로 이렇게 서식이 붙죠. 수식까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자, 이렇게 자동으로 참조 범위가 확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엑셀 표 기능을 이용해서 함수 수식의 참조 범위를 자동으로 확장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피벗 테이블의 원본 데이터 범위도 자동 확장할 수 있다. 자, 피벗 테이블 한번 볼게요. 자,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의 데이터 원본 변경을 클릭해 보시면 범위가 이렇게 범위가 지정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똑같아요. 컨트롤 X, 컨트롤 V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추가적인 데이터 범위를 보려고 하면 이게 데이터 원본 변경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만 돼 있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Alt F5를 눌러서 뭐 새로 고침을 해도 내용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새로 고침. 이렇게 해도 내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데이터 범위를 또 변경을 해줘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여기서 늘려줘야 돼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컨트롤 T를 해놓은 다음에 자, 엑셀 뷰로 전환을 한 다음 컨트롤 X, 컨트롤 V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자동으로 값의 범위가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변했죠. 자, 이렇게 엑셀 함수 수식의 참조 범위와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원본 데이터 범위를 자동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꼭 활용하셔서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할 때마다 힘들게 사용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옵셋 함수를 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우니까요. 이렇게 엑셀 표 기능을 이용해서 확인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주의사항 셀 병합 기능 사용이 안 되고요. 절대 혼합 참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내용을 사용하다 보면 오류가 발생을 하지요. 그래서 왜? 구조적 참조로 진행이 되기 때문이죠. 자, 엑셀 표 기능을 왜 알아야 되냐면 파워 쿼리와 파워 피벗, 파워 BI 확장성 때문입니다. 이 내용들을 위해서 엑셀 표 기능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셀 병합 기능 당연히 사용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T를 한번 눌러볼까요? 컨트롤 T 지금 머리끝 포함도 안 되네요. 자, 한번 범위를 다 지정하고 해볼게요. 컨트롤 T 머리끝 포함. 자, 실제로 엑셀 표 기능을 눌렀더니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자, 다 깨진 거죠. 그래서 병합된 표에서는 사용도 안 되고 또 병합을 시킬 수도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원하는 게 이렇게 해서 병합을 하려고 가보니까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비활성화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함께 해서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엑셀 표 기능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상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